오늘은 제가 혼자서 저희 집 화장실 2칸을 리모델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공사를 할 때 같이 영상을 찍어서 좀 생생한 장면들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정말 생판 혼자서 화장실 2칸을 다 하다가 멘탈이 터져버려가지고 영상을 그때 못 찍었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일 궁금하실 총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2칸에 235만 7천 원 들었습니다. 인건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자재비 또 각종 경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타일은 중국산 아니라 국산 타일 사용했고요. 각종 위생 설비들 다 국산 제품입니다. 일단 첫째 날엔 오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공사 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그것도 받으러 다녔어요. 승강기 사용료로 5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어머님이랑 같이 타일 자재상에 갔습니다. 신도시나 완전 도심 중심지에는 잘 안 보이는데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 쪽 다니시면은 화장실 자재 판매, 타일 가게 이런 곳 보일 겁니다. 좀 간판이 후져 보여도 오래되고 면적이 넓은 가게로 들어가시기를 추천해요.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하려고 좀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그런 곳은 가격을 좀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게 외관을 딱 봐도 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가게로 가세요. 저는 다행히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서요. 제가 측정해간 그 치수에 맞게 벽 타일이랑 바닥 타일 물량까지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이 엄청 정확하게 뽑아줘서 나중에 반품도 거의 안 했어요. 여기서 20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날 거의 다 돈을 다 쓴 거죠. 이 어떤 걸 구입했고 각각 얼마인지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잠시 정지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것 중에 곰방비 5만 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재 나르는 것까지 다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이 가게 사장님이 5만 원 주면은 직원이랑 다 날라주기까지 한다고 해서 냉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전 무슨 생각으로 혼자 다 하겠다고 한 걸까요? 타일 가게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저는 안방 화장실 철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 상태라서 2칸을 한꺼번에 진행 안 하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 변기랑 세면대랑 거울 다 뜯어내고 또 천장까지 다 뜯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욕실 철거를 할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게 이 타일 덧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 저희 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특별히 깨진 곳도 없고 또 접착이 불안정한 곳도 없어서 덧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문틀이랑 기존 타일이랑 거의 같은 면이라서 덧방을 하면 타일이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 쪽에 있는 부분만 한 2라인 정도만 철거를 했습니다. 새로 붙이는 걸 좀 비스듬하게 붙여서 문틀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계획이었고요. 또 천장을 돔천장으로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타일 위쪽에 있는 콘크리트 찌꺼기들이나 미장밥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신을 했고요. 악취 올라오지 말라고 하수구도 다 막아줬고 수도관에도 다 메꾸라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분들 중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세요, 절차를. 그래서 저희 동 경비원분한테 가서 건축 폐기물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 여쭤보고 또 일단 5만 원을 드리고 계속 마대에 담아서 내놓을 테니까 혹시 금액이 넘어가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폐기물 업체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직접 싣고 가서 건축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일단 화물차가 없고 또 업체를 부르려면은 한 번 불러서 딱 한꺼번에 처리해야 돈이 덜 들어가는데 이 화장실 폐기물, 변기 같은 것들 집안에 어디 마땅히 쌓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기로. 2일 차에는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선 뭐 단독 작업도 꽤 하고 뭐 전기는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사실 타일은 계속 전문 기술자분들 하는 걸 도우면서 보조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완전히 책임지고 타일을 붙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뭐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좁은 안방 화장실을 아침부터 저녁 6시가 다 될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다 붙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저도 벽 타일 다 붙였을 때는 그래도 꽤 제법 하는데 나 어쩌면 타일 고수였을지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바닥하면서는 완전히 망했어요. 사실 벽 타일 덧방은 굉장히 수월한 기술 축에 속하거든요. 타일 중에서. 이제 초보들도 처음부터 하는 그런 영역인데 바닥은 난이도가 좀 있고 벽처럼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구배, 그러니까 경사면도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압착 시멘트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바닥 타일은 하나가 들떠가지고 다시 붙이긴 했습니다. 3일차에는 백시멘트로 매지, 그러니까 줄눈 채워넣고 위생구들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매지를 다 이렇게 채워 넣었는데요. 이번에 붙인 게 포세린 타일, 그러니까 무광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백시멘트 가루가 묻으면 잘 안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닦아야지 하고 그냥 두면은 더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닦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매지 다 넣은 다음에는 변기랑 세면대랑 돔천장, 조명이랑 환풍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변기가 치마형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정심 부속이랑 변기를 결합하는 나사를 가리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 셀프로 양변기 교체를 하실 거라면은 치마형보다는 노출형을 추천할게요. 이 치마형은 뒤쪽 좁은 틈새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공을 해야 돼가지고 난이도가 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잘 달아놓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날 붙박이장이나 나머지 수건걸이나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매지 넣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이 또 저녁이 돼버렸더라고요. 이 공동주택이라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일단 작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4일차에는 아침에 바로 안방 화장실 나머지 다 설치를 했고요. 실리콘은 일단 안 쌌습니다. 이 거실 화장실을 바로 철거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안방을 또 써야 되잖아요. 실리콘은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쏘기로 하고 일단 거실 화장실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거실 화장실 리모델링의 관건은 저 욕조를 이제 철거를 해서 그냥 샤워부스를 만드는 거였고요. 또 위에 있는 환풍기가 딱 봐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부터 달려있던 건데 작동을 제대로 안 해요. 그것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안방이랑 똑같이 철거를 진행을 했고요. 벽에 있던 전등의 전선도 이제 나중에 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환풍기도 쓸 수 있게 전선을 따놨죠. 이 거실 화장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덧방을 해도 문틀보다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서요. 그냥 다 덧방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안방 같은 경우도 굳이 타일 철거를 안 했어도 됐겠다 싶더라고요. 타일이 비스듬한 게 아무래도 좀 티가 나긴 해서 저 혼자서 계속 거슬리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욕조가 있던 자리에는 저 시커먼 거 보이시나요? 저 욕조를 철거한 다음에는 저 빠져나가는 하수구 구멍을 이제 안 쓰니까 잘 틀어 막아줬고요. 또 저 시커먼 게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한 겁니다. 이 여러 방수 공사 중에서 화장실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일단 자재가 저렴하고 효과는 좋고 그렇습니다. 시멘트를 물에 엄청 묽게 개어준 다음에 방수액을 타서 이 붓질하듯이 고르게 펴서 발라주는 그런 시공 방법인데 이거는 시멘트가 굳으면서 금이 굉장히 많이 가요. 크랙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여러 번 덧칠을 해주면서 방수 시공을 해야 됩니다. 5일차엔 아침에 욕조 있던 자리에 쭈꾸미부터 작업을 했어요. 이 쭈꾸미라는 거는 쭈꾸미 볶음할 때 그 쭈꾸미가 아니고 원래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타일을 붙이려면은 바닥이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물이 잘 빠지려면은 경사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몰타를 가루 상태로 그냥 이렇게 부어줘 가지고 평평하게 맞춰준 다음에 물을 부어서 굳히는 그런 바닥 바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몰탈이랑 시멘트 액체 방수하는 데 쓰는 시멘트랑 사고 해서 2만원인가 지불을 했습니다. 한 포에 4, 5천원 정도 하고 시멘트 한 포 사고
또 몰타를 2폰가 3폰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쭈꾸미를 다 깔고 나서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타일 일은 온전히 혼자 하는 게 안방때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거실 화장실 벽에는 이 욕실을 철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떠발이라고 해서 압착 시멘트를 덩어리로 타일 뒤에 발라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붙이는 그런 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에요. 본드발이, 그러니까 평평한 바탕에 그냥 타일 본드만으로 시공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처럼 저처럼 어깨너머로 본 사람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떠발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욕조 철거한 부분들이 다 타일이 밉게 나오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 이날은 벽 타일만 겨우겨우 다 하고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오래된 기술자분들이 하면 반나절도 안 걸릴 면적입니다. 어쨌거나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주말에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작업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하루 그냥 푹 쉬고 일요일 낮 시간에 바닥 타일만 후딱 놔버렸습니다. 다행히 거실 바닥 타일은 하자는 안 났어요, 나중에. 근데 아무래도 전문 기술자분들 하는 것만큼 단차가 전혀 안 생기게는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7일차죠. 7일차에는 또 거실 화장실에 매지 넣고 돔천장 올리고 또 전등이랑 환풍기 달고 이번에는 실리콘부터 쌌습니다. 어차피 그날 나머지를 다 못하니까 실리콘을 미리 쏴둔 거죠. 하루 동안 굳으라고. 이 욕실에는 바이오 실리콘이라는 걸 쓰셔야 하는데 한 통에 5,000원 정도 합니다. 안방까지 해서 한 5통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네요. 이번에 환풍기를 제가 자재상에서 구입할 때 2만원짜리 국산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이 안방 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거실에 단 거는 소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사실 안방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거실 화장실이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흰펠 제품으로 나중에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타일 남은 거 반품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퉁치면서 흰펠 환풍기를 가져왔어요. 이 기능은 둘째치고 확실히 소음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인테리어에서 사실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 제품들을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 환풍기만큼은 흰펠 제품을 처음부터 그냥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8일차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생구들을 다 달았어요. 변기나 세면대, 휴지거리, 세면대, 붙박이장, 파티션까지 전부 다요. 다른 건 다 혼자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붙박이장이랑 파티션은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계시던 어머님의 도움을 좀 받았죠. 이 세면대 위에 있는 젠다이 같은 경우에 요새는 아예 벽을 새로 쌓아가지고 조적 젠다이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새로 하려면은 수도관을 옮기는 설비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벽돌로 벽도 새로 아예 쌓아야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기술들은 제가 혼자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켓들을 활용해서 또 젠다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 8일에 걸쳐서 화장실 2칸 혼자 공사하기를 마쳤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3일 걸리고 거실 화장실이 5일이나 걸렸네요. 여기서 만약 기술자 분들한테 맡겼으면 타일 붙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서 이 하루가 더 단축이 되겠죠. 또 매지도 훨씬 빨리 넣었을 거고요. 대신 이 바닥 타일을 하고 나서는 압착 시멘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끝난다고 해도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를 할 때도 그게 다 굳고 나서 작업을 해야 방수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 화장실 3일, 거실 화장실 5일 걸렸던 게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은 각각 3일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은 집이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총 3일에 끝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거기서 하루 이틀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폐기물들을 마저 내놓으면서 경비원분께 이제 5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그 전에 드렸던 처리 비용이 이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더 드릴 겸 또 나머지도 잘 처리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고요. 사실 추가되는 양은 5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양이긴 했는데
이제 감사의 의미도 좀 드릴 겸 또 사실 업체에 맡겼어도 그 정도 돈은 들었을 거기 때문에 폐기물은 이렇게 총 10만 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돈들은 철물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공구나 기타 뭐 잡자재들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마대자루도 사고 방수비도 사고 환풍기 덕트도 사고 뭐 그런 돈들이에요. 제가 이미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미 갖고 있는 공구들이 좀 있었고 또 타일 절단기나 레이저 같은 것들은 당시 사장님한테 빌려왔기 때문에 일반인 분이 셀프로 완전히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총 237만 5천 원, 자재비만 따지면 약 200만 원 가량으로 욕실 공사를 혼자 진행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욕실 2칸씩이나 혼자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욕조 철거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혼자 다 할 생각을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만 뭐 셀프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자재 주문하실 때나 아니면 타일 덧방 하실 때 이 견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준비하는 분들도요, 물론 이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견적에는 자재비 항목일지라도 이 업체가 얻는 이윤과 공사 전체에 대해 관리하는 비용이나 또 나중에 AS 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과 비슷한 레벨의 제품일지라도 소비자가 받는 견적서 상에서는 자재비가 더 비싸게 잡혀 있을 거예요. 업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이윤을 얻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눈탱이를 치는 건 소비자가 공사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또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알아야지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욕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